자, 이어서 모닝타임즈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장에서는 이제 상승이 나왔지만 뭐 기술적이다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석해 볼지 오늘도 최원재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뭐 기술 중심으로 약간 상승이 나왔는데 어땠습니까? 일단 뭐 국채금리가 하락하면서 뭐 기술주들 상승했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다우가 0.2% 상승, S&P 500이 0.3% 상승, 나스닥이 0.6% 상승했습니다. 강세 종목을 보면은 전기차 관련 주식들이 강세를 나타냈는데 테슬라가 5.5% 상승했고요. 리비안이 6.5% 상승, 스웨덴 전기차 업체인 폴스타가 7.7% 상승, 루시드가 3% 상승했고 전기차 충전 관련 기업인 차지포인트 홀딩스가 3.7% 상승, 라이더 관련 업체인 루미나 테크놀로지 6.2% 상승했습니다. 태양광 업체들도 강세를 나타냈는데 썬파워가 3.2% 상승했고요. 솔라엣지 테크놀로지가 5.9% 상승, 썬런이 6.3%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수소 에너지 관련 기업인 플러그파워가 3% 상승했고 히토로 관련 기업인 MP 머티리얼즈가 9.3% 급등했습니다. 피스커가 3.2% 폭등을 했는데요. 저가 전기차를 만드는 업체죠. 지금 올해 봄부터 차량 생산을 예정대로 시작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4분기 실적은 부진했지만은 급등을 했고요. 올해 마그나와 함께 전기차 생산 42,000대 목표를 유지한다, 생산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페이즈 에너지 태양광 업체인데 5.9% 상승했고요. 지금 몽고메리 자산운용에서는 투자 의견을 중립해서 매수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지금 주거용 설치 패널 같은 경우에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데 IRA 법안 통과로 인해서 세금 공제가 늘어나면서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낙관론을 제시했습니다. 그다음에 필립 제퍼슨 연준 이사는 지금 현재 연준이 2%로 인플레 목표치를 설정해 놨는데 그것의 목표치를 바꾸면은 기대 인플레이션이 불안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월가와 일부 학자들은 지금 2%를 목표로 긴축에 나서면은 그에 따른 경기 침체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하면은 결국에는 연준의 신뢰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울프 리서치 측에서는 연준의 기준금리가 6%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인플레이션이 2%로 되돌아가려면 소비자들 수요가 크게 약화해야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JP모건 측에서는 지금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더 높은 금리는 주가의 부담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높은 금리는 결국에는 기업 수익을 악화시킬 것이고 지금 현 실질금리 수준에서 S&P 500이 멀티플 2.5배 이상으로 고평가된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록펠러 자산운용 측에서는 최근 기술주 반등은 에코버블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 급등세 머지않아 꺾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에코버블이라는 거는 장기간에 걸쳐 큰 버블이 꺼지는 시기에 단기적으로 작은 버블이 생겼다가 꺼지는 현상을 얘기하는데요. 지난 10년 동안에 만들어진 기술주 버블은 터지는 큰 흐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소폭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우선은 종목 얘기부터 좀 바로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그쪽도 들어갈 텐데요. 피스커가 30% 급등했습니다. 뭐 차량 생산이 예정되어 좀 시작됐다라는 그런 얘기 해주셨는데요. 이날 뭐 피스커뿐만이 아니라 테슬라, 뭐 리오토, 스텔란티스, 리비안, 루시드, 노드타운 모두 다 올라가더라고요. 네. 국내에서도 전기차 전망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제한적인 반등, 시초가에 제한적인 반등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예. 장 마감 후까지는 그게 유지될지는 저도 뭐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테슬라 쪽에서는 투자자의 날이라는 모멘텀도 있고 그리고 독일 공장에서도 차가 잘 나온다고 하던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3월 1일에 인베스터 데이가 있죠. 그거 먼저 앞두고 지금 선 반영하고 있어요. 뭐 어제 이제 동시효과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미국 증시 이번 주 3월 1일 전까지 뭐
분위기가 험악하게 제가 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했고, 그 이유는 테슬라 3월 1일에 인베스터 데이를 앞두고 선반영되면서 기대감을 가지면서 주가 상승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역시 뭐 그런 어떤 기대감 때문에 주가 조금 먼저 움직이는 것으로 보고 있고, 실제로 테슬라가 3월 1일 날에 뭐 어떤 얘기를 나오든 주가는 뭐 그러면은 이제 이슈 소멸로 인해서 빠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독일 쪽에서 어디죠? 저기 베를린. 네. 베를린 쪽에서 공장에서 뭐 지금 전기차 그 얘기가 나오면서 같이 일부 조금 상승에 힘을 보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관련해서는 오늘자 후반까지 잘 갈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을 표해 주셨고요. 그리고 엔페이지 에너지라든지 뭐 수소와 같은 이런 내용들 보면 또 좋은 내용이 나왔어요. 엔페이지 에너지는 태양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상향 조정됐네요. 어떤 이유에서였나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지금 주거용 설치 패널 쪽에서 좀 낙관한다라고 보고 있어요. 결국 IRA 법안 통과로 인해서 세금 공제가 더 늘어나면은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면서 뭐 지금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뭐 인페이지 에너지뿐만이 아니라 썬런, 썬파워, 솔라이지 테크놀로지 모두 다 상승했습니다. 그럼 이제 IRA 법안이 3월 달에 아마 개정안이 나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럼 거기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미국처럼 이제 우리나라에서 태양광이 또 각광을 다시 한번 받을 수 있을까요? 저 요즘 태양광 주가들이 부진해가지고 네. 일시적으로 뭐 그냥 기술적 반등 조금 나올 수 있는데, 이게 뭐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IRA 법안 이슈가 뭐 오랫동안 이어져 왔잖아요. 뭐 주가는 어느 정도 이제 다 반영을 하고, 최근에 주가 이제 어떤 다른 크게 모멘텀이 있지 않으면은 주가는 당분간 하향하면서 조금 박스권 그릴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군요. 전기차하고 친환경 관련돼서는 약간 움직임에 대해서 크게 기대를 안 하신다라고 얘기 좀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발언들 좀 보겠는데요. 연준 이사 쪽에서 다시 한번 좀 경고등 이런 거 좀 킨 것 같습니다. 학계에서는 목표 인플레이션을 좀 올리자는 얘기가 있다고 하던데 연준에서는 또 반대를 하고 있네요. 결국엔 지금 만약에 하게 되면은 2012년서부터 연준이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2%로 설정을 해놨는데, 네. 지금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신뢰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지금 인플레이션 결국 어떻게 본다면은 쉽게 안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게 되면은 기대 인플레이션만 더 키울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그럼 시장에서도 내용들이 좀 몇 가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금리가 계속 최근에 6%라는 단어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울프 리서치 쪽에서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자세히 좀 보면은 몇 달 안에 강한 경기 침체 가능성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이 어느 정도 선반영한 겁니까? 아니면 아직 더 충격을 받을까요? 이제 받아야죠. 받아야 이제 되는군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작년서부터 월가 트레이더들은 올해 9월서부터 금리 인하 확신하면서 배팅을 했고, 금리 상단도 결국에는 뭐 한 5.25 뭐 이 정도로 좀 보고 있으면서 네. 배팅을 했는데, 이제 뭐 금리 전망도 6%까지 높아지고 있고, 금리 인하 올해 이제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이 두 가지는 이제 지수에 반영을 하는 지금 과정에 있고요. 앞으로 계속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군요. 자, 그런 가운데 이제 JP모건 쪽에서는 더 높은 금리는 주가에 부담이 된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경기 침체라는 것도 좀 반영을 하는 것 같은데, 이 목소리는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자는 거에 비해서 좀 많이 줄어든 걸로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줄어든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금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요즘은 더 주도하는 것 같은 그런 것 같은데, 이런 주도 싸움에서 어떤가 이렇게 궁금합니다. 아니 뭐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네. 일단은 현재 주가가 앞으로 이제 금리가 뭐 전망이 뭐 6%까지 높아지면서 결국에 뭐 더 높아진 금리로 인해서 기업들의 수익은 악화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이제 실질 금리 수준에서 보면은 역시 S&P 500은 멀티플 한 2.5배 정도가 좀 고평가돼 있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록펠러 자산운용 쪽에서 이 CEO가 했던 말씀을 소개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이제 최근에 이 에코버블과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큰 버블이 터지고, 그 다음에 떨어지는 와중에 작은 버블들이 잠깐 터지는 거를 상승에 비유를 해주신 것 같은데, 그럼 기술주는 역시 큰 그림에서는 지금 다운 사이클에 들어갔다라고 봐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네. 지금 장기간의 저금리로 인해서 기술주가 뭐 지금 결국엔 장기간의 저금리라는 건 한 20년 동안에 저금리가 계속 되어오면서 기술주들에게 좋은 환경을 줬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이제는 장기간에 조금 고금리를 감안을 해야 되는데, 네.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이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결국에는 기술적 버블이 터지는 게 마지노선이 한 35% 정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올해 이제 평균적으로 기술주들이 35% 정도 그 이상으로 좀 빠져서 거품 꺼졌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결국에는 계속 주가라는 게 만약에 거품이 꺼지더라도 계속 하락하는 게 아니라 올라갔다가 하락하고 올라갔다가 네네. 하락하고 이런 과정이 반복되는데, 과거에도 보면은 뭐 30% 상승, 뭐 50% 상승은 있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이제 새로운 주도주가 나타나고 과거 주도주는 결국엔 거품이 꺼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의견인데, 근데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뭐 이렇게 급격하게 꺼진다기보다는 네. 결국에는 적으면은 한 3년, 길면은 한 7년, 한 5년에서 저는 한 7년 정도까지는 미국 증시는 기술주들은 큰 게 보면은 결국에는 박스권을 이탈하기는 힘들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리고 일부 이제 시장 낙관론자들 얘기 좀 찾아보면은 지금 뭐 이제 혁신 플랫폼, 그러니까 뭐 AI라든지 뭐 이런 거 말씀해가지고 아직 여전히 논쟁도 뜨겁고 여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 AI나 이런 것은 좀 단기적인 상승으로 보십니까? 물론 단기적인 상승으로 보고는 있는데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제 기술주들, 뭐 빅테크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술주 버블 꺼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네. 결국에는 이게 지금 어떤 혁신 기술을 또 다른 게 뭐 회사에 접목시켜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실적이 또 엄청나게 좋아지는 기업들은 다시 뭐 살아남을 것이고, 네. 아니면은 과거의 주가 회복은 뭐 상당 부분은 뭐 오래 걸리거나 뭐 힘들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오늘 국내 증시는 미국 증시처럼 소폭 상승을 좀 예상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부분 좀 기술적으로 보십니까? 그 이유는 지금 계속적으로 외인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하락할 때 네. 선물 순매도 포지션이 장 중에 뭐 급격하게 늘어났다가 장 마감 앞두고서는 축소되는 움직임. 어제도 오후장 초반까지는 선물 순매도 계약이 7천 계약이 넘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장 마감을 앞두고 3천 계약 후반으로 결국에 마감을 했는데, 줄어드는 과정에서 그 다음날 보면은 항상 보면은 일부 지수가 좀 상승했다. 저는 역시 그런 거를 좀 주목하면서 오늘 같은 게 많이는 아니고 아주 소폭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의 수급을 좀 집중하고 계시는군요. 계속해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런 외국인 수급에 쪽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모닝타임즈 최원재 전문가였습니다.